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2025년에 나온 연구 논문인데요. 소방관들의 입속 세상, 그러니까 구강 미생물 환경에 대한 겁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소방관이라는 직업적 특성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입안의 세균 생태계, 미생물 총이라고 하죠. 거기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혹시 건강 문제랑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연구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소방관 분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특정 질병, 암이라던가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이 좀 높다는 건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는 어쩌면 그 원인이 우리 입속 미생물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직업, 미생물, 건강, 이 세 가지요. 아하, 그 화재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유해 물질들이 결국 입속 환경까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가설인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였나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소방관 그룹하고 일반 대조군, 그러니까 비소방관 그룹이죠. 이 두 그룹 사이에 구강 미생물 구성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뚜렷한 차이요. 그게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였을까요? 뭐 세균수가 그냥 많고 적고 이런 건가요? 수 자체보다는요, 그 다양성이 확 줄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관 그룹에서는 전체적인 미생물 종류의 가양성, 그리고 또 각 종류가 얼마나 고르게 있는지, 이런 지수들이 대조군보다 훨씬 낮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비유가 딱 맞겠네요. 원래는 막 여러 종류 식물이 자라는 건강한 정원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특정 잡초 같은 것만 무성해지고 나머진 다 사라진 느낌? 네, 정확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디스바이오시스, 즉 미생물 생태계 불균형 상태라고 부르죠. 네, 디스바이오시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특정 세균 그룹들의 비율이 정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후벽균문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소방관 그룹에선 비율이 엄청 늘었어요. 53% 정도에서 거의 69% 가까이. 의간균문도 그렇고요. 반면에 프로테오박테리아문이나 푸소박테리아문 같은 것들은 확 줄었고요. 와, 거의 뭐 세균계의 판도가 바뀐 거네요. 특히 그 후벽균문하고 의간균문 비율이 높아진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게 보통 염증 유발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염증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더 작은 단위, 과 수준에서 보면 스트랩토코쿠스가가 소방관 그룹에서 엄청나게 늘어서 거의 지배적인 그룹이 됐어요. 60% 넘게 차지할 정도로요. 스트랩토코쿠스과요. 그건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특히 그 안에 스트랩토코쿠스 속 지너스 세균이 소방관 구강 미생물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니까요. 정말 압도적이죠. 반대로 어떤 세균, 예를 들면 슈도모나스 속 같은 경우는 2만 6천 배 이상 감소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이야, 2만 배요? 진짜 입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네요. 그럼 이런 변화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역시 그 직업 환경 때문일까요? 네, 연구 결과도 그걸 뒷받침합니다. 소방 경력이 5년 이상으로 길거나 아니면 1시간 이상 지속된 좀 큰 화재 진압 경험이 20회 이상으로 많을수록 특정 세균 그룹 비율 변화랑 연관성이 나타났어요. 아, 역시 현장 노출이. 그렇죠. 어떤 세균 가족은 줄고 다른 가족은 늘고 이런 식으로요. 혹시 직업 말고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뭐 식습관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아,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채취하기 8시간 이내에 바베큐 같은 거, 좀 그을린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도 관련이 있었어요. 바베큐요? 그건 왜죠? 그런 음식에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줄여서 pH라고 하죠. 이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 화재 연기 같은데 많은 유해물질인데, 아하,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흡연 여부 역시 특정 세균들의 증감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화재 현장 노출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도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복합적으로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입안 세균 종류가 좀 달라졌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소방관들에게서 나타난 이런 구강 미생물 불균형 패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특정 세균 그룹의 증가 같은 거요. 이게 기존 다른 연구들을 보면 구강암이나
두경부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전신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패턴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입속 세균 변화가 전신 건강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뭔가요? 소방관 그룹에서만 좀 유독 눈에 띄게 발견된 세균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우르부루엘라, 오세아노토가, 로도코쿠스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이 세균들 중 일부가요. 아까 말한 그 화재 연기 속 유해화학 물질, PAH 같은 것들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세균이 그걸 분해한다고요? 그 유해 물질을?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입속 미생물이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 유해 물질하고 직접 상호작용을 하고 어쩌면 그걸 분해하려고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몸이 스스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생물 환경이 바뀌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강 미생물의 변화가 단순히 입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유해 물질 대사나 몸 전체 염증 반응 조절 같은 데 영향을 줘서 결국 전신 건강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와, 정말 소방관들의 직업적 특성, 입속 미생물, 그리고 건강 위험 사이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연구가 그걸 처음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아직은 13명이라는 좀 적은 인원으로 한 예비 연구라서 한계는 분명 있어요. 하지만 소방관들이 왜 특정 질병에 더 취약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강 미생물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후속 연구가 중요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소방관이라는 아주 특수한 직업 환경이 우리 몸속 미생물 지도를 이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 숨쉬고 먹고 생활하는 이 평범한 환경은 장기적으로 우리 안의 미생물 생태계와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어쩌면 이 연구는 그 거대하고 복잡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정말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과 우리 몸속 미생물, 그리고 우리의 건강 사이의 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